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극한 두 개를 유도를 했었죠. 이제 그 두 개의 극한을 사용해서 sin x라는 함수와 코사인 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x가 sin x다 라고 해볼까요? 이 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함수의 정의를 쓸 거고요. 정의대로 가보겠습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정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분자에 있는 fx 플러스 h,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대입해 주면 그러면 sin x 플러스 h가 되죠. 마이너스 fx, 주어진 함수의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sin x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이 극한의 분자가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된 이 변수를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sin x 플러스 h, 이 값은 sin x 코사인 h 플러스 바꿔서 코사인 x sin h 하고 같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sin x 플러스 h를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sin x를 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극한의 변수를 잘 관찰해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오른쪽에 있는 이 값 중에 h라고 표현된 것은 변수 역할을 해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만 그 외의 것은 문자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상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in x와 여기 있는 코사인 x 그리고 여기에 있는 sin x, 이 값들은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극한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sin x 있는 항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를 묶어내서 여기 첫 번째 항에 거기에 코사인 h가 곱해진 값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세 번째 항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항은 정리를 안 했으니까 다시 써주면 플러스, 그리고 h분의, h는 공통 분모니까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극한의 성질을 써서 이 덧셈에 대해서 극한을 각각 분해하면 됩니다. 앞에 것의 극한과 뒤에 것의 극한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앞에 거부터 계산하면 이제 극한의 변수가 h다라는 이론을 쓰면 sin x는 상수 역할을 하니까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러면 sin x 곱하고 뒤에 있는 것의 극한,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런 값이 남았죠. 그렇죠? 두 번째 것의 극한 계산할 때도 코사인 x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코사인 x 곱하기, 그러면 뒤에 것의 극한을 갖다 곱하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이렇게 되지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니까 여기 두 개의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해놨던 값들이죠. 뒤에 있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값이 1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하는 값은 0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결과는 sin x
곱하기 0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1이 되죠. 그렇죠? 0을 곱하면 0이니까 앞에 항은 사라지고요. 뒤에 거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결과는 코사인 x가 되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인 x의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예,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다. 다시 얘기하면 사인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라는 함수다. 그런 뜻이죠. 예, 이렇게 첫 번째 결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코사인 x의 도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fx가 코사인 x다. 도함수 정의대로 써볼까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똑같이 합니다. fx 플러스 h는 x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코사인 x 플러스 h가 되죠. fx는 주어진 함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코사인 x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분자를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역시 분자에 보니까 여기 코사인 x 플러스 h가 있어요. 예, 앞의 시간에서 역시 이 부분도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죠. 가볼까요? 코사인 x 플러스 h는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으로 바꿔놓고 그러면 거기서 코사인 x를 뺀 값이죠.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사인 함수를 가지고 했듯이 역시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즉 극한의 변수는 h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x로 표현된 것은 상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정리했듯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코사인 x가 곱해진 항을 먼저 정리하고 극한을 취해 볼까요? 그렇다면 코사인 x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 그렇죠? 이제 코사인 x가 곱해져 있던 항만 정리하면 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첫 번째 항에 코사인 h가 있고요. 세 번째 항에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남는 건 두 번째 항 남았어요. 두 번째 항도 여기 마이너스 사인 x는 상수 역할,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곱해진 항의 극한만 계산하면 되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그렇죠? 예, 역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뒤에 있는 이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 값은 1이고요. 앞에 있는 극한 역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 값은 0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코사인 x 곱하기 0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1. 그렇죠? 0은 곱하면 0이고요. 1은 곱해도 결과를 바꾸지 않으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두 번째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다. 예, 이렇게 두 번째 결과를 얻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나머지 삼각함수 4개는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개의 함수 사인 x와 코사인 x 두 함수의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이 두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의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목법칙을 써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fx가 텐전트 x다. 예, 도함수를 구해라. 가볼까요? 이제 정의를 써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f'x는
텐전트 x를 미분하는 건데 텐전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표현된 값이죠. 그렇다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생긴 것을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역시 분모, 분해, 분자라고 표현된 함수를 미분할 거니까 앞에서 배웠던 목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목법칙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분모의 제곱분해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다면 분모 코사인 x를 제곱하면 되고요.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그렇다면 위에 사인 x를 먼저 미분합니다. 밑에 건 그냥 곱하고 그럼 분모 코사인 x는 그냥 곱해주고요.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바꾸지요. 사인 x 위에 건 그냥 놔두고요. 코사인 x 밑에 것은 미분해서 곱해주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쓰고 나니까 사인 x의 도함수와 코사인 x의 도함수를 알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였고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 계산이 됐죠? 코사인 x 곱하면 코사인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사인 x 거기다가 마이너스 사인 x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사인 두 번 곱해서 사인 x의 제곱이 더해지죠. 자,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이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 해서 1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코사인 x 제곱분의 1이네요. 예, 1은 1의 제곱이니까 이것을 코사인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표현하면 같은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x분의 1은 예, 우리가 secant x라는 함수로 정의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secant x의 제곱입니다. 예, 이것을 이런 뜻의 기호로 여기 제곱을 이렇게 secant 안에다 주고 변수 x를 써서 secant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x를 보낸 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secant 제곱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과를 얻었어요. 텐전트 x를 미분하면 secant 제곱 x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함수. 이번에는 fx를 secant x라고 두고 미분을 하겠습니다. secant x를 미분하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secant x는 코사인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역시 분모, 분의, 분자라고 표현됐어요. 이걸 미분할 거니까 역시 목법칙을 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고요.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건 미분해서 곱하고 됐죠? 자, 그런데 1이라는 것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예요. 그리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그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x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결과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분자를 정리해 보니까 분자는 코사인 x 곱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그렇죠. 0을 곱한 것은 0이니까 치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1하고 사인 x를 곱한 거니까 사인 x가 되죠. 자, 그럼 전체는 코사인 x의 제곱분의 사인 x가 됐는데 이걸 우리가 아는 함수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기술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어렵지는 않고요. 코사인 x 분모에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갖다 쓰고 분자에 있는 사인 x를 하나 쓸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분모에 코사인 x가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값을 분해하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와 코사인 x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렇죠?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텐전트 x라고 이름을 준 거고요.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 x라고 이름을 준 거죠. 그렇죠? 곱하기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바꿔서 쓰겠습니다. 예, 관례대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이 값은 시컨트 x, 텐전트 x다. 두 개 곱한 거예요. 시컨트 x와 텐전트 x의 값을 곱한 겁니다. 자, 결과를 또 얻었죠.
시컨트 x의 도함수는 시컨트 x 곱하기 텐전트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네 번째 결과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섯 번째 함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fx가 코시컨트 x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f'x는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되고 코시컨트 x는 sin x분의 1이죠. 역시 미분하는 기술은 목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건 미분해서 곱하고 자 그럼 계산합니다. 역시 상수함수 1은 미분하면 영함수고요. sin x의 도함수는 코사인 x 조금 전에 결과를 얻었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걸 대입해주면 분자가 sin x 곱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x 그래서 0 곱한 건 0이니까 치우고 남는 거 부호 마이너스가 이제 그대로 있죠. 그리고 코사인 x 다 됐죠. 자 그러면 결과는 분모는 sin x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아까처럼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부호 놔두고요. 분모의 사인 하나만 쓰고 분자 코사인 x를 쓸게요. 그러면 분모의 사인 x가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전체는 마이너스 그리고 사인 x분의 코사인 x 거기에 사인 x분의 1을 곱한 거죠. 사인 x분의 코사인 x는 코텐전트 x라고 하고요. 사인 x분의 1은 코시컨트 x라고 하죠. 그렇죠? 역시 순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곱하기니까 바꿔도 똑같고요. 결과는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다. 어렵지 않죠? 예, 다섯 번째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삼각함수 마지막 여섯 번째 함수가 되겠습니다. 코텐전트 x를 미분해 볼까요?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코텐전트 x는 sin x분의 코사인 x다. 그렇죠? 그러면 sin x분의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됩니다. 역시 목법칙을 쓸 거고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분모의 제곱, 그러면 sin x의 제곱이죠.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그럼 코사인 x는 미분합니다. 밑에 건 그냥 곱하고 sin x는 그냥 곱해줘요.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코사인 x는 그냥 곱해두고요. 밑에 건 미분해서 곱한다. sin x는 미분해서 곱합니다.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sin x고요. sin x를 미분한 것은 코사인 x였죠. 이걸 대입해주면 분자가 sin x 곱하기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sin x 두 번 곱하면 sin x의 제곱이고요. 거기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sin x의 제곱이고요. 뒤에 거 부호 마이너스고요. 코사인 x 두 개 곱하니까 코사인 x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1이죠.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그러면 분모는 사인 x의 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남는 거 사인 x분의 1을 전체 제곱하면 사인 x의 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다 됐죠? 그런데 사인 x분의 1은 코시컨트 x라고 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제곱하는 것을 함수기호로 써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을 얻었어요. 코텐전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는 6개를 다 미분했으니까 이제 다 완성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스튜어트 책 9판 그 예제 1번을 보세요. y가 x제곱 sin x다.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y라고 썼으니까 미분한 것은 y 프라임 하고 쓰면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x제곱과 sin x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네요. 곱해서 만든 걸 미분할 거니까 곱법칙을 쓰면 되겠죠. 곱법칙을 다른 말로 라이프니츠의 룰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라이프니츠의 룰을 쓰겠습니다. 그 룰이라는 것이 교대로 미분해서 더한다라는 규칙이었죠. 그렇죠? 자, 그럼 가볼까요? 한 번은 x제곱을 미분하고 그때 sin x는 그냥 곱합니다. 플러스 그 다음은 반대로 sin x를 미분하고 x제곱은 그냥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교대로 미분해서 더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죠. x제곱 미분하면 앞에서 우리 거듭제곱 함수, 도함수 공식을 배웠죠. 2x죠. 거기에 sin x가 곱해진 거고 sin x를 미분한 것은 조금 전에 얻었죠. 코사인 x고요. 그럼 거기에 x제곱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2x sin x 플러스 x제곱 코사인 x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 x를 이렇게 묶어내서 2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앞에 x를 묶어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교재 예제 2번 보세요. fx가 1 플러스 텐전트 x분의 시컨트 x일 때 어떤 x 값에 대해서 f의 그래프가 수평 접선을 갖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앞에서도 수평 접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접선이 수평이다라는 것은 x축과 나란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였죠. 근데 역시 접선의 기울기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그 도함수의 값 f'x가 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x가 0 되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0 되는 곳을 찾아볼까요? fx가 1 플러스 텐전트 x분의 시컨트 x였어요. 그럼 이걸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분모분의 분자 이런 모양이니까 미분하는 기술은 목법칙이죠. 가볼까요?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건 미분해서 곱하고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6개 다 계산했으니까 이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컨트 x를 미분한 것은 시컨트 x 텐전트 x고요. 그렇죠? 1 플러스 텐전트 x를 미분하면 1은 상수함수니까 0이 되고요. 0함수. 텐전트 x만 미분하면 되는데 텐전트 x를 미분한 것은 시컨트 제곱 x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분자가 계산이 됐습니다. 도함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값이 0 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분자를 약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서 얻었던 공식을 쓸 겁니다. 시컨트 제곱 x 하는 것을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x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해서 시컨트 x 제곱을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x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1 플러스 텐전트 x 곱하기 시컨트 x 텐전트 x 마이너스 시컨트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 대신에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x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정리해서 없어지는 항이 있어요. 그렇죠? 1 플러스 텐전트 x와 시컨트 x, 텐전트 x를 곱한다라는 것을 전개하면 시컨트 x, 텐전트 x가 1하고 곱해진 것하고 텐전트 x하고 곱해진 것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1하고 곱해진 것은 시컨트 x, 텐전트 x고요. 텐전트 x하고 곱하면 시컨트가 하나, 텐전트가 두 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컨트 x, 텐전트 제곱 x지요. 자, 그리고 뒤에 것도 전개를 합니다. 1 플러스 텐전트 제곱 x하고 시컨트 x를 곱할 거니까 시컨트 x가 1하고 곱해진 시컨트 x라는 항이 있고요. 물론 뺄 거니까 마이너스로 부호 바꿔주시면 되고요. 시컨트 x가 텐전트 제곱 x하고 곱해지면 시컨트 x, 텐전트 제곱 x지요. 시컨트 하나, 텐전트 두 개.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앞에도 시컨트 하나, 텐전트 두 개짜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컨트 x, 텐전트 x가 앞에서 텐전트 x하고 곱해진 이 항과 뒤에 시컨트 x가 텐전트 제곱 x와 곱해진 이 항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두 개 더하면 0으로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를 정리하면 이제 앞쪽에서는 시컨트 x, 텐전트 x가 1과 곱해진 결과 시컨트 x, 텐전트 x 이게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하고 시컨트 x가 1하고 곱해진 것이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컨트 x가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분자가 간단해졌습니다. 시컨트 x, 시컨트 x 전부 곱해져 있으니까 시컨트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렇죠? 묶어내면 앞에 있는 것은 텐전트 x고요. 뒤에 남은 것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해서 분자가 시컨트 x 곱하기 텐전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가 0이 되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아서 시작해야 되죠.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아서 그때 분모도 같이 0이 되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분모가 만약에 같이 0이 된다면 분모도 0, 분자도 0이니까 당장 답을 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0분의 0 부정형 해결하는 극한으로 해결하는 그 로피탈 법칙이라는 걸 배워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0 되는 곳을 찾아서 분모가 동시에 0이 되는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분모가 0이 안 되고 분자만 0 되면 이건 전체가 0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럼 그걸 선택하면 되고요.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분자가 0 되려면 시컨트 x하고 텐전트 x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곱하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컨트 x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컨트 x라는 것은 시컨트 x라는 것은 코사인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컨트 x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코사인 분의 1이 0 돼야 되니까 코사인 x는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무한대 값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컨트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가지고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이라는 함수에 역수를 취한 거니까 코사인 분의 1을 그려내면 되고요. 코사인 그래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요. 이렇게 여기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이 0 되는 2분의 파이에서는 코사인 분의 1은 계산할 수 없죠. 여기 값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을 뒤집으면 이렇게 2분의 파이로 향할 때 이 코사인 값이 플러스니까 뒤집은 것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시컨트가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은 1 이하니까 그걸 뒤집으면 1보다 작은 것 분의 1, 1 이상이 되겠죠. 시컨트는 1 이상인 곳에서 이렇게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로 왼쪽에서 접근해 가면 무한대로 가요. 이게 시컨트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시컨트는 플러스 값을 가질 때는 1 이상이고요. 1 이상.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에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뒤집어도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여기서 코사인과 만나고요. 2분의 파이 오른쪽에서 2분의 파이를 향해 가면 부호는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걸 뒤집었으니까 절대값이 1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절대값은 무한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요. 이쪽이 시컨트 x예요. 그래서 시컨트 x는 음수를 가질 때는 마이너스 1 이하가 됩니다. 예, 해서 시컨트 x는 1 이상이든지 마이너스 1 이하든지 이렇게 돼요. 예,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 0이라는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분자 시컨트 x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남는 거 텐전트 x 마이너스 1이 0 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텐전트 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텐전트 x가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텐전트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분모는 1 플러스 1, 2가 되고요. 그것을 제곱했으니까 4가 되지요.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1의 제곱 4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모는 0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 분모가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니까 전체의 값은 0이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부정형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텐전트 x가 1인 곳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텐전트 x가 1인 곳은 이제 이 칠판을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혹시 앞에 칠판에 쓴 내용 중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이 녹화된 영상을 멈추기, 잠깐 멈춤하고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럼 텐전트 x가 1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텐전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0부터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 때 최초로 곡선이 끊기는 곳이 2분의 파입니다. 텐전트 0은 0이고요. 예, x가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면 텐전트는 무한대로 가고요. 예, 2분의 파이 오른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면 텐전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예, 여기 파이일 때 다시 0이고요. 예, 이렇게 이 그래프가 반복돼요. 예, 여기가 다시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예, 이쪽에 왼쪽으로 그리면 최초로 끊기는 곳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면 텐전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반대로 왼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 예, 이렇게 이 그래프가 반복돼요. 예,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고요. 다시 0 되는 곳.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텐전트 x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건 반복되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한 주기의 텐전트 x의 값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4분의 파이가 되는 곳을 1이 되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x의 값이 4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4분의 파이와 사인 4분의 파이는 둘 다 2분의 루트 2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해서 계산한 텐전트는 1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 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서 텐전트의 값이 1 되는 곳 4분의 파이를 하나 찾고요. 그런데 4분의 파이일 때만 1인 게 아니고 이게 주기 함수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예, 여기서도 텐전트 값이 1이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텐전트 값이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텐전트라는 함수는 파이를 주기로 갖는 주기 함수입니다. 파이마다 한 번씩 이 그래프가 반복돼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이 구간이 파이지요. 그렇죠? 예, 이 구간이 파이입니다. 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해서 4분의 5파이에서 텐전트를 계산해도 텐전트 4분의 5파이는 1. 그렇죠? 반대로 왼쪽으로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파이만큼 빼는 거니까 여기 1 되는 곳은 4분의 파이에서 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죠. 텐전트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 값도 1이 되고요. 그렇죠? 역시 4분의 5파이만 아니라 또 파이를 더 더하면 4분의 9파이. 그렇죠? 4분의 9파이. 또 파이를 더 더하면 4분의 13파이. 그렇죠? 왼쪽으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에서 또 파이를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그렇죠? 거기서 더 파이를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예, 이렇게. 이런 모든 값에서는 텐전트의 값이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한꺼번에 표현하면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한 거 플러스 파이, 2파이를 더한 거 플러스 2파이,
3파이를 더한 거 플러스 3파이, 파이를 뺀 거 마이너스 파이, 2파이를 뺀 거 마이너스 2파이, 3파이를 뺀 거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에 정수배를 더해주면 그 정수니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다 되는 거예요. 정수배를 더해주면 거기서의 텐전트 값은 전부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의 정수배, 그 파이의 정수배를 n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n은 정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n은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정해주면 그때 텐전트 x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x에 대해서 수평 접선을 갖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를 정리하면 x는 4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다. 그리고 n은 정수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4번 볼까요? 코사인 x의 27개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쇄법칙을 배울 텐데 연쇄법칙을 배우면 예, 이것을 n개도 함수를 표현하는 기술을 예, 우리가 얻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연쇄법칙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예, 27번 미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fx가 코사인 x다라고 했으니까 1개도 함수 한 번 미분하면 조금 전에 결과를 얻었죠. 마이너스 사인 x고요.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2개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죠. 1개도 함수 마이너스 사인 x를 다시 미분해 주면 돼요.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1은 그냥 곱하면 된다. 상수배의 법칙이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 x를 미분해서 곱하면 된다. 그런데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1과 곱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2개 도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할 수 있습니다. 3개 도함수는 2개 도함수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되고 마이너스 1 그냥 곱하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사인 x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x.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4개 도함수도 구할 수 있어요. 3개 도함수 사인 x를 다시 미분해 주면 돼요. 그런데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27번 계속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 4번 미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래 있던 함수 코사인 x로 되돌아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미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한 번 미분한 거, 2번 미분한 거, 3번 미분한 거, 4번 미분한 거 이게 반복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4번 미분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코사인 x로 되돌아온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27번을 다 미분할 이유가 없죠. 예, 4의 배수만큼 미분했을 때마다 같은 값 코사인 x로 되돌아오니까 우리는 27번 미분한다라는 것을 예, 가장 가까운 4의 배수까지는 그냥 원래대로 코사인 x라고 두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6 곱하기 4가 24가 되니까 24번 미분했을 때는 코사인 x가 되겠죠. 4의 배수. 그렇죠. 그런데 27번 미분하는 것은 24번 미분한 함수를 3번 더 미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이유를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24번 미분한 것이 코사인 x니까 27번 미분한 것은 코사인 x를 다시 3번 더 미분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3개 도함수 결과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코사인 x를 3번 미분하면 사인 x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f의 트리플 프라임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는 사인 x다. 예, 이렇게 결과를 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를 몇 개만 더 풀어보고 예, 이 시간은 마무리할 텐데 예, 이제 도함수 얘기는 다 했으니까 도함수 얘기할 때 우리가 이용했던 극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극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극한을 변형한 형태를 예, 계산할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변수가 다른 변수로 바뀌면 예,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예제 5번 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4x분의 사인 7x 이걸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얼마 분의 사인 얼마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인 안에 있는 7x와 이 분모에 있는 4x를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극한을 보니까 x가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그렇다면 x가 0으로 가면 거기에 7을 곱한 7x도 0으로 갈 거고 4를 곱한 4x도 0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극한이 있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라는 극한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모일 때 세모가 0으로 가면 분모가 세모가 되고 세모분의 sin 안에 있는 값이 세모가 되면 sin 세모 이 모양은 항상 1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sin 안에 세모의 값이 7x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도 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세모는 7x니까 당연히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x를 분모에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모에도 7x가 있어야 돼요. 세모. 그렇죠? 근데 분모는 4x였으니까 달라지지요. 7x라고 쓰면. 그러니까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건 4x니까 7x에다가 7분의 4를 곱하면 7이 약분되고 4x가 되네요. 그렇죠? 해서 7분의 4 곱하기 7x다. 이렇게 바꾸면 원래 것하고 같아지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7분의 4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 놓으면 4분의 7이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은 정리를 해보면 4분의 7에 7x분의 sin 7x를 곱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7x가 세모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곱해진 상수 4분의 7은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요. 그럼 남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7x분의 sin 7x 이렇게 됐는데 이제 치환을 해주면 7x를 h라고 치환을 해주면 x가 0으로 가니까 h도 0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하는 거니까 h로 바꿔도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7x는 h라고 놨으니까 h분의 sin h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이죠. 1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극한의 값이 1이니까 거기에 4분의 7을 곱해서 답은 4분의 7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거쳐왔으니까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지만 어떤 문제를 계산하는 중에 이런 극한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만 아는 대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럴 때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남나요? 여기 분모에 있는 이 수분에 여기 사인 안에 있는 이 수가 답이 되는 거죠. x가 0으로 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 값은 4분의 7이구나 하고 바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중간에 이런 문제를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4분의 7 계산해서 쓰셔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6번 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코텐전트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 극한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코텐전트 x 이 극한을 가만히 보면 코텐전트 x는 sin x분의 코사인 x예요. 그렇죠? 그럼 코텐전트 x를 sin x분의 코사인 x라고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극한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고요.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sin x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아는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 값은 1이다라는 걸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용할 수 있게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여기 분모는 sin x고요. 분자는 x 곱하기 코사인 x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 sin x가 있으니까 필요한 건 x분의 sin x. 그렇죠? 그럼 분모를 x로 나눠야 x분의 sin x가 되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분자는 x 곱하기 코사인 x니까 그걸 x로 나눠주면 코사인 x만 남고요. 분모는 sin x였으니까 그것을 x로 나눠주면 x분의 sin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분의 코사인 x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자, 그럼 극한의 법칙을 씁니다. 분모의 극한 분의 분자의 극한을 계산해서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극한 법칙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분모의 극한 분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 분자의 극한입니다. 그런데 분모의 극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이죠. 0이 아닌 값이죠. 그렇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분자의 극한이 답이 될 텐데 x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코사인 x는 코사인 0으로 가요. 그런데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1분의 1이 되고요. 계산하면 1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도함수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극한, 그 극한을 활용하는 모양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